일단 이거 내가 문제 만들면서 21번을 색깔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어. 한번 해보네 지금.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이게 내긴 내야 될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이게 하나만 있다 해요.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그지? 한 가지 방법만 있어. 올바른 방법을. 과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공식만 있고 정답을 뱉어내는, 그지? 한 가지만 있는 거지. 표준화된 시험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겁나 이렇게 대단한 제목이 있는 교과서는 마법적으로 이렇게 뭐 300페이지 거쳐서 원리를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서가지고 진실을 우리한테 주입을 하고,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피더스 먹여준다는 게 이렇게 돼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봤을 때 뭐였냐면, 이게 이 한 가지 정답, 원리, 진실이 결국 뭐냐면 밑에 나오는 걸로 성공이었던 거야. 성공, 그지? 실패 과정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죠. 성공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용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교과서는 원래 이게 알터닛이 동사로는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하던데, 여기서 맥락상에 다양한 녀석단 말이지. 다양한 길들을 무시, 많고도 다양한 길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완더 헤맸다는 게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니까 정답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한 여러 가지 방법들 안 알려주고, 그지? 이게 실패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패한 게 파란색인가? 그리고 그들이 쫓아갔었던 많은 잘못된 단서들, 즉 역시 실패한 것들, 역시 교과서는 무시,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역시 잘못된 오개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시 실패한 거는 파란색은 실패한 거야, 빨간색은 성공한 거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실패한 건 안 알려줘.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한 뉴턴의 로, 법칙에 대해서 배워. 마치 그 법칙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번쩍? 이렇게 된 거잖아. 시내에서 뭐 초대가 됐다든지. 그런데 그 실패한 그 세월들, 시간들, 노력이지, 에포트지, 에포트. 그가 보낸 그 시간들, 그 노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에포트. 사용한 노력에 대해서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성공한 거를 탐구하고 고치고 바꾸는 데 들어간 시간, 동남아는 노력, 실패 과정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뉴턴이 실패한 법칙이야, 실패. 그지? 얘네들은 이렇게, 이게 1차원적인 이야기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단면만 보여주고 한 면만. 즉, 성공만 보여주는 거지, 학교에서. 성공. 학교에서 보여주는 단면만 보여주는 성공 이야기의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 실패 이야기니까, 학교에서는. 대신에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 함이었던 건데, 뭐 이걸로 가는 게 더 좋긴 한 거잖아. 오직 뭐만 밝혀준다? 과학의 성공만 보여준다. 실패 아니고, 과정이나 실패 같은, 과정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로, 그 파란색은 실패, 그 다음 빨간색은 성공, 해가지고 그것만 좀 구분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정리를. 그 다음에 그래 29번은 그냥 뭐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내용일치 중심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30번 해가 좋기는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저 명성 애들도 한 번 더 얘기했거든? 뭐 한 번 더 얘기하더라도 30번도 한번 간단하게 30번도 뭐 꼭 나올 거이기 때문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건축 설계 미학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찾아서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그냥 설계 그지? 예쁘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은 두 가지였었던 게 아니라 건축의 어떤 이제 그 기능성, 펑셔널리티 이것도 있지만 안전도 있지만 유틸리티 활용성 이거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미학도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고려는 하지만 얘도 좀 디자인도 좀 고려를 해라. 라는 식으로 주제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 뭐 길게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 자체는 건축 설계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그런 단서가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볼게. 주제를 갈 때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우리 건축된 환경, 건축 환경에서 하나 이제 건축 프로젝트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런 거 협상 불가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미학이라는 걸 풀어준 게 이제 이거잖아. how. 어떻게 그 새로운 프로젝트, 건축 설계 프로젝트가 디자인, 설계가 되느냐라는, 즉 설계의 미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무관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무시가 역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벌써. 그래서 빈칸으로도 되게 좋은 게 이거잖아. 어떻게 디자인이 밑에도 있었지만 인간한테 그 영향을 주느냐지. 밑에 그 인간 자신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 그대로 그때 붙여가지고 인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문제는 역시 뭐 똑같이 뭐 질문되지 않고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쓰긴 한 거지. 무관하다, 안 물어봐준다, 이게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게 디자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뭔가 허세를 부리는 뭔가를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좀 동떨어졌다, 우리 일상의 기능하고는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라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건축이라는 걸 디자인적인 거로 이 대성당 이런 거라면은 이게 이제 건물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동네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구분한 거 이 둘 사이에 이거는 더 많이 틀릴 수 없다, 완전 틀리다. 구분을 하면 안 된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분을 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우린 이거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구분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고려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정해서 너무 내가 이거 위주로만 강조를 해가지고 이거 무시하고 이거만 하라 이것도 아니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는 디자인하고 유용성이라는 것 사이에서 구분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분이 잘못된 거니까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둘 다 같이 고려, 주제는 그쪽으로 갈게. 점점 더 많이 우리는 뭐 이게 배우고 있고 되게 중요해가지고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소대 그 결과 여기도 괜찮았어. 빈칸으로 이 안전과 기능성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긴급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만이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 유일한 1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얘네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똑같이 같이 고려를 해주라는 걸로. 그지? 여기서도 단서가 나오겠네. 얘네들이 유일한 긴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말고도 긴급한 우선순위는 디자인, 아키텍처도 배워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 얘기를 하고 디자인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보충 설명,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은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데, 나돈니보다도 이제 방금 이쪽으로. 당연히 이제 환경, 기능성에 대한 경험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게 그 건축물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여기 뭐 이렇게 자기 정체성, 행복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결정을 하고 영향을 준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 말은 또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거랑 이게 이제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만 좀 약간 초과를 해서 주제만 좀 하게, 그때 너무 내가 이제 디자인 위주로만 강조를 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안전이나 기능성도 있는데 디자인 요소도 못지않게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뭐 요즘에 거기 원래 써놓은 거를 경시대에서는 안 된다, 이거 괜찮은데 주제를 이제 너무 미학적 건축 설계만 중요하다고 해놔가지고 주제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뭐 사실 선택지에서 구성되기로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말이 안 되면. 그치? 근데 뭐, 이거를 주고, 이게 이런 게 없고,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또한 중요하다 하면 뭐, 그럼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크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냐. 32번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32번을 꽂고. 자, one of the primary 주된 방식들 중에 하나 어떤 방식? 바이치 여기까지구나. 네, 원이 주어고 동사가 is 이렇게 된 거지. 음악이 테이커는 띄다 뭔가 색이나 분위기나 뭐 그런 걸 띄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안에서 중요함을 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방법에 의해서 이다요. 음악이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억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결국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음악이 가지는 중요함, 유의미함이다. 뭐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은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방법에 일단 방법은 방법이다잖아. 방법에 의한 것이다니까 음악이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의한 게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음악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유의미함을 띌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이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의해서이다. 중복이지만 결국은 음악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중요한 방식 자체가 뭐냐면 기억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거지. 니네가 남친 사귀어가지고 옛날 남친하고 자주 듣는 음악이 있어. 그러면 그 기억은 남친과 헤어져도 나중에 그치?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기억이 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직 그런 거 없어. 특히 헤어지면 같이 들었던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이런 거 되는데 몇 년 가야 그게 몇 년 사귀었냐에 의해서 괜히 기분이 꿀꿀해지고 뭐 이런 거 된단 말이지. 그 얘기요. 음악과 기억과 관련된 거. 그래서 메모리, 기억들 associated with important emotion 중요한 감정과 관계가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음악 얘기가 갑자기 빠졌어. 기억하고 감정 얘기가 나온 거야. 보다 많이 깊게 embedded 박혀있는 경향이 있대. 원래 embedded는 삽입하다, 끼워넣다, 박아넣다 그거니까. 우리 기억 안에 다른 사건들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감정, 중요한 감정하고 관련된 기억은 일반 다른 기억보다 우리 기억 속에 더 깊이 박혀있다는 얘기.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emotional memory, 감정이 이게 부여가 된 감정과 관련된 기억들은 더 많이 가능성이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역시 돼. 그리고 또 더 많이 가능성이 있어. 기억이 돼. 이것도 기억되는 거죠. 회상된다는 게. With the passing of the time and neutral memories. 중립적, 즉 감정이 없는 기억이지? 그거보다 더 생생하고 더 많이 기억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거 그냥 시간의 경과, 패싱 오잖아. 시간 흐르는 거 있지. 시간이 지나도 수식어로 그냥 전면으로 묶으면 돼. 그러면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장은 같은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은 빼고 일단 두세 번째 문장은 결국 뭐냐면 감정이 있는 기억, 감정 기억 자체가 결국은 그냥 다른 그 일반적인 여기서는 그냥 뭐 중립적인 기억이라고 쳐볼게. 감정이 없는 기억이라고 하죠. 중립적이라고. 감정이 없는 기억 대비해서 얘가 더 기억이 오래되고 생생하다는 얘기잖아.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는 중요한 감정과 관련 있는 기억은 더 깊게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지 않은 다른 기억들과 더 많이 깊게 뿌리박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기억보다는 감정이 있는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도 되고 더 많이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당연한 얘기긴 해 이게. 그 다음에 첫 문장 자체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얘가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거고 서로 좀 상호작용한다 이 정도 키워드가 나온 거고 그래서 뭐 뭔가 음악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결론은 뭐냐면 이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감정을 유발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이거 세 가지를 합쳐준 거지 이렇게. 결론은 저거야. 그럼 이제 밑으로 가볼게.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매우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 정서적으로 매우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불러일으켜준다는 게 evoke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동사에서 나온 말이니까 결국 이제 음악을 들으면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삶의 사건들은 정서적으로 하이튼 고조가 될 수 있어.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악이 있으면 삶에서 정서적,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 자체가 정서적으로 막 격앙되고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주제문이 하겠지. 그래서 또 오래 기억남는다? 마지막에 간 거란 말이지. 여기를 형합해내볼게. 이게 또 다른 생산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 이제 어휘 중심으로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중심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또 결국은 음악이라는 게 감정을 자극하니까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그 기억되는 중요한 사건도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뭘 보장을 하겠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기억이 오래간다, 잘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 사건의 기억들이 되게 깊게 역시 암호화되다는 게 인베드랑 같은 말로 뿌리 박힌다는 걸로 결국 기억이 더 잘 되는 걸로 이걸 보장을 해주겠지. 그지? 머릿속에 암호화되지 않고 뿌리 박히는 걸 얘기해요. 각인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 자, 그래서 retrieval하고 those memories is then. 그래서 이게 순서상 의문장 위치를 넣게 된 거는 여기 지시사가 그런 기록이라는 게 있고 절차상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은 그리고 나서 enhanced, 항상 증진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contextual effect, 맥락적인 효과에 의해서. 그럼 일단은 이게 그런 기억이 뭐냐면은 앞에 나온 요거 있잖아. 그 음악으로 고조된 그 정서적 기억,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맥락에 의해서 항상 증진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럼 어떤 맥락인 거냐? 그 음악이 들어가면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안에서 recreation of a similar context to that in which 인코드 이거 좀 호흡이 약간 좀 길어? 그럼 요게 우리가 요 시밀러 컨텍스트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비교나 대조 같은 거에서 왜 우리가 왜 B similar to 뭐 이렇게 A, B similar to 하면 이렇게 서로 비교나 대조에서는 얘랑 비교의 대상 일치라는 게 있어서 만약 이제 이 일반 명사를 또 쓰기 싫으면 여기다가 단수면 앞에 A가 that을 쓰고 복수면은 도우주를 써주고 비교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 이게 뭐 비교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that을 앞에서 단수를 찾으면 돼. 여기서 similar to가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유사한 맥락의 재창조 그것하고 그것이 촉진할 수 있다. 그것의 retrieval, 회수, 회복을, 기억의 회수. 이 안에서는 이게 주어고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단수를 찾아야 되는데 단수 그것의 유사한 맥락. 네. 아, 이걸 그냥 맥락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컨텍스트.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거 뭐라 그래? 컨텍스트네? 수가 안 맞으니까. 해볼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기억이 이제 잘 박혔단 말이야.
그래서 더 깊게 이제 뿌리 박혔어.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감정적으로 음악과 함께 발부된 뿌리 박힌 기억을 다시 이제 되돌리는 거 회복이라는 게 그게 향상이 된다. 이런 상황이지. 맥락적인 효과, 맥락 효과에서 향상이 되는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효과 안에서는 유사한 그 맥락하고 유사한 맥락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은 지금 관계자가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원래 A시당초 기억이 뿌리 박혔었던 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을 다시 주관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복구하는 걸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남친하고 뭔가 헤어졌어.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음악을, 나 함께 듣던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그런 상황이 다시 떠오르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걸로. 이게, 지금 이게, 이 맥락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최초에는 하나 이제 사건이 있었어. 근데 여기다 음악을 결부를 시켰어. 그래서 음악을 결부를 시키게 되면 여기 이제 감정이 고조되는 아까 하이튼되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음악이 결부된 사건 자체는 더 기억이 잘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는 이 감정을 고조시킨 이 음악이라는 맥락을 다시 재창조를 해주는, 리크리에이션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음악을 통해가지고 이때 당시 고조된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사건 자체가 생생하게 더 기억이 난다? 그게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거네. 다시 볼게요, 이거를. 맥락 효과라는 게 지금 그 얘기야. 아까까지는 그냥 됐잖아, 그지? 이게 의획이잖아. 음악이 있었어? 그러면 핵심적인 되게 중요한 사건 자체가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고, 그러면 그 기억 자체가 되게 깊게 뿌리 박힌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과 감정 고조되다가 이제 기억으로 넘어갔다 이거, 이게. 기억으로 이제 없어졌어,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retrieval, 다시 회복, 복구, 다시 되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되살리는 거는 항상 증진이 된다. 이런 맥락 효과에 의해서 상황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최초의 이 기억이 만들어졌던 상황을 되살려주고, 여기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상황을 되살려주려면 해당 음악을 틀어주면 되겠지. 그 감정을 초래할 수 있도록.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 맥락이 어떠면 이게 최초 맥락이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최초로 이렇게 각인되고 저장이 되었던 그 맥락하고 유사한 맥락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그 기억, 요 대어는 메모리죠. 기억의 회수, 회복이라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얘기를 한 건데 좀 풀어준 거야. 맥락 효과라는 걸 이렇게 쭉 말로 풀어준 거지. 됐어?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색깔을 맞춰보자면은 이게 이거지 뭐. 맥락 효과라는 게 좀 길은디 이게 다 맥락 효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맥락 효과예요. 이거. 그럼 나머지만 보면은 이게 기억이 맥락 효과에서 향상되는 거잖아. 그럼 이 맥락 효과라는 거에 의해서 기억의 회수를 촉진하는 거잖아. 나머지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맥락 효과라는 말 자체는 최초의 기억이 생성되는 그때 상황을 비슷하게 다시 재현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는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중간에 넘겨요. 괜찮은 질문이에요.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띄어 했었던 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준 게 결국 뭐냐면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에 의해서 음악의 존재지 그거에서 중요한 그 사건 자체가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조를 시켜서
이게 이제 그 기억으로 뿌리박히게 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하나의 어떤 사건하고 감정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기억을 만들게 되면 이게 기억이 더 생생하고 나중에도 오랫동안 또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 그랬는데 여기서 결국 이 감정을 보조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음악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키워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이해해줍니다. 약간 예쁘진 않은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합쳤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국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맥락이라는 음악을 들이대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 음악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뿌리박힌 그 기억 자체를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은 뭐가 하면은 이게 결국 최초의 기억이 형성이 되던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재창조, 복구, 리크리에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지. 여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 근데 음악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음악만 빠진 거잖아. 음악이 있으면 당연히 저렇게 최초의 그 상황 맥락을 다시 되살려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원래 빈칸이 나왔던 게 이거 여기 나오잖아. Rehearing the same music. 그지?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거야. 뭐하고 관련된 그 기억을 최초에 형성했던 그 사건하고 관련된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이거 지금 된 거지? 그럼 감정이 생기고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되는 거지. 얘는 activate, 활성화할 수 있다. 강렬하게 생생한 그 사건의 기억을. 여기도 음악 빼내볼게,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네 가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감정과 관련된 기억, 음악 그게 다긴 하거든? 근데 이게 좀 이거 네이비로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건과 관련된 기억 여기 또 감정이 빠졌지? 감정은 중간에 들어온 거고 걔는 사건의 기억을 생생하게 해준다. 그래, 마지막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맥락 재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이잖아. 음악을 들어주면 기억 회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결국 키워드 음악, 기억 회복, 기억이 다시 나. 이게 그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단어는 세 개는 꼭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요지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음악에 의해서 쉽고 생생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감정, 기억, 음악 뭐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감정 자체는 빠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 그러니까 그 음악하고 기억의 관계. 그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남는 거 결국 음악하고 기억의 관계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로. 중간 과정에 이제 단계를 막 줘서 좀 복잡하게 말을 해놨지만, 결국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어들 중에서도 꼭 빼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음악하고 기억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될 거야. 감정 얘기는 빠질 수도 있다고는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의 영향, 뭐에 미치는 기억이지. 감정적인 기억에 대한 회복. 여기다가 이모셔널이라는 말 주긴 준 거지. 뭐 이렇게 봐도 될 거는 같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휘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 정도를 다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장사들은 아까 이게 이제 이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우스면 된 하나 때문에 순서 절차상에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위치를 확인해 주면 되겠고. 이제 그리고 어휘, 그 다음에 뭐
빈칸을 또 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가긴 했지만은, 이거 상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빈칸을 또 내지는 어렵고, 주제나 뭐 어휘 중심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요양문도 가능할 거는 같아. 내가 볼 때, 요양문. 그지? 요양문은, 어쨌거나, 요양문 하나 써놓보자고, 글자 하나 써놓고, 요양문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말은 요양문에서는 이게 요양문도 나쁘진 않은데 되게 뭔가 다양한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거랑 감정 기억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키워드란 말이에요. 뭐 기억 되살린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동사 형태로 retrieve란 말 말고, 뭐, reconnect, recall, 뭐, 여러 가지 remember 말들을 쓸 수 있을 텐데,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조금, 어휘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 주제는. 그것도 참고로 그냥 보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썰도 한번 가보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잖아 34번 그치? 하나씩 끊기면서 가더라고 그치? 34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 그런 식이던데 이게 자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그 내용 어렵잖아 너는 불확실한 장소 안에서 확실함을 찾아 그때 상대 개념 두 가지가 자 우리는 chaos 혼돈 안에서 오들, 질서를 찾아. 이게 이제 확실한 거고,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ambiguity, 모호함 안에서 정답을 찾아. 이게 불확실한 거, 확실한 거지. 그리고 complexity, 복잡함 안에서 conviction, 확신을 찾는 거고. 이거 상대계랑 두 가지 나왔어.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spend, 사용한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노력을. 어디에? 통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을. 그래서 이 컨트롤 한다는 개념 자체, 레귤레이트 한다는 개념 자체가 확실함 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을 많이 들이는 거야. 확실한 걸 찾으려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잖아. 그지? 나중에 꼭 읽어봐.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했고, 뭐보다 요 on, 비교급을 표시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on, 이렇게. trying to understand. 즉, 세상을 이해하는 것. 즉,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확실한 장소거든.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통제해가지고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더 시간과 노력을 잔뜩 쓰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따르기 쉬운 공식을 찾는다. 확실한 거, 정답만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잃어버려요. 우리의 능력을. 이걸 빈칸했던 거야. 비언노,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 미지의 것이 이거 불확실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고 이거 근거는 이제 뒤쪽에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뒷부분이 비유야, 비유. 여기가 비유.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준 거거든. 그럼 이거 갖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 방법, 즉 불확실한데 통제해가지고 확실함을 찾으려고 하는 접근 방법은 나한테 뭐는 고전적인 이야기, 드렁큰맨 얘기를 한대.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상기시키는데 이 사람은 찾아 열쇠를 방에 가로등 아래서 찾는다. 밤은 깜깜하잖아. 불확실한 거거든. 밝은 자기가 쉽게 볼 수 있는 확실한 가로등 안에서 열쇠 어디 갔지? 솔직히 닦고 이렇게 상태야. 근데 얘는 알아.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아. 도로에 어두운
묵은 돌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꼼꼼한 데서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데도, 그런데도 그 열쇠를 찾아. 가로등 아래, 램프 아래에서 찾는다고. 왜? Because 거기가 요 대센 요 램프 아래이겠지? 바로 빛이 있는 곳이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형광펜 한번 해보고. 이게 뭐 빈칸도 되지만 요게 그 함의로도 한번 확인해보자. 함의로 정리 못했네. 말로만 하고. 함의 추론으로. 그럼 저 함의는 뭐냐? 그 뒤에 나와. 앞에도 나오지만. 그 앞에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거랑 맞춰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데에서 뭔가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고 확실한 거 가로등불 아래서만 또 이것만 한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는 확실함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렵게 미지의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함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렇게 하기만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빈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거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좀 확실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확실한 거가 존재하는 바로 그 부분이야. 그래서 our yearning이라는 거는 갈망, 열망이 되게 원하는 거. 확실함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져요. 우리가 추구를 하도록 겉보기에 안전한 해결책을, 즉 겉보기에만 안전한, 즉 확실한 거지. 어떻게? 우리의 열쇠를 찾는 것에 의해서 under street lamp, 가로등 아래에서 이게 확실한 거란 말이야. 안전한 거. 그래서 마지막 요게 이제 여기 파란색 해당되는 미지의 거. 이 어둠 안으로 위험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 걸어 들어가는 위험을 떠맡기보다는 우리는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우리의 현 상태 안에 머문다. 아무리 현 상태가 inferior, 열등하다 할지라도 현 상태 안에 머물기를 여기도 영화편은 여기 빈칸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빈칸. 왜냐면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지의 거 하고 싶지 않다면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the risky walk into the dark. 요게 그때 뭐 이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지의 세계가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안전한 곳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단 말이 있으니까 안전한이란 말이 상대적으로 안전이란 말이 나온 거지. 상대적으로 거지. 안전한 해결책. 그러면 여기서는 연결해보자면 where the light is라고 하는 부분을 함의 쪽으로 연결해보자면은 빛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거야? 밑에 나오는 이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겉보기 안전. 그러니까 한글로가 일단 이렇게 안전한, 이제 현 상태. 그치? 안전한 현 상태가 되니까. 현재 상태 안에 머물고 안전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로 가게 되는, 확실한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바로 안전한 현 상태. 뭐의 반대개념? 이게 미지의 위험의 반대개념이잖아. 미지의 위험의 상대개념입니다. 한글로 볼 때는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을 하기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또 하나 가능한 게 이게 이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얘를 이거하고 좀 합쳐놓은 거잖아. 표시한 부분을. 그다음 이것도 가능하긴 해. 우리가 통제를 하고 따르기 쉬운 공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현상이라는 게 좀 추가를 해주면은
통제가 가능하고 이게 따르기가 쉽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저기 안전한 현 상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지의 거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현 상태, 즉 램프 밑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가 안전한 장소, 따르기도 쉽고 통제도 가능한 부분, 즉 확실함을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만 찾아서 확실함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 말들을 이제 합쳐놓은 거거든. 한 문장에 다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지의 거는 위험한 거야. 이거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우리는 현 상태 더 쉽고 아까 easy to follow 확실한 certainty가 있고 세이프한 seemingly safe 컨디션이었잖아. 여기에 안주한다. 그래서 요지 자체에 들어간 말들을 종합적으로 좀 단어로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확실함이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지의 것은 통제하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따르기 쉽다, 안전하다, 그 현 상태다.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회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해는 이런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빈칸도 된다고 봐. 그지? 왜냐하면 여기도 충분히 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미지의 것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따르기 쉬운 공식만 따라간다는 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충분히 초론은 가능하다고 보거든. 위의 내용도 있고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 술 취한 비유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이 위에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빈칸, 여기는 함의. 그 다음에 이거는 키워드를 좀 찾아가지고 좀 비교를 한번 해서 그 단어만 딱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색깔 놓고 그만 좀 해주면 되겠다. 요지하고 요지도 형광펜 해가지고 뭐 키워드를 다 기억을 좀 해주는 걸로. 함의를 하나 추가할게. 뭐 이런 아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요일날 그걸 했나? 빈칸으로 해놨나? 함의로 안 하고. 빈칸으로 해놨네, 내가. 그냥 풀어봐. 이거 빈칸도 2개 넣어놨네. 그래서 제목도 해놓고. 빈칸으로 해놨는데, 빈칸에 내가 써놓은 게 확실함에 존재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써놨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게 통제가 따르시다,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해놨네. 빈칸도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고, 그쪽은. 하나 추가를 하나 더 써요. 통제를 하나 써가지고. 확실함. 하나만 더 써놓고. 확실함이 존재, 여기 다 이렇게 다 가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함의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빈칸으로 제가 생각했다가 함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비유 부분에서 함의이기 때문에 함의는 빈칸 내용을 갖다 보면 확실함이 존재하는 게 안전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함의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이제? 6번이 해당이 되나? 36, 7, 9번인데? 36번. 한번 볼게요. 자, 36번을 보면, 이것도 뭐 내용은 그냥 대조. 자,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도를 검증을 했어. 어떤 정도냐? 정보, about jobs. 직업에 관한 정보가 흘렀던 정보. 이렇게 사람들 집단 사이에서 이제 VS가 벌써 써요. 약한 유대, 강한 유대를 통해서
이 직업 관련된 정보가 흘러가는 정도를 조사했대. 그래서 일단 실험 연구 조사가 되긴 한 거지. 실험의 목적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바로 발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걔는 파운드 찾아냈는데 only a sixth of jobs, 오직 직업의 6분의 1, a sixth.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이렇게 쭉 있고 문법에 갑자기 나오는데 왜 부분 표현이나 분수나 퍼센트 같은 거 나오면은 오브 바로 뒤에 거 얘가 이제 문법상의 주어잖아. 동사는 복수가 되긴 한 거야. 왜냐하면 셀 수 있는 명사 복수의 일부분은 여전히 복수니까. came via the network. 그 인적 관계망을 통해서 왔던 직업의 6분의 1만이 어디서 왔냐면은 strong ties, 강한 유대관계에서 왔대. 그럼 오히려 6분의 5는 약한 유대관계에서 일자를 관련 정보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도 또 문법이 하나 있는데 미드에이비다? 미드에이비?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능동 두 번 이렇게 나온 거 미드에이비가? 그럼 나머지 with the rest 6분의 5지?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나머지 전체지 the rest는 중간 또는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온 거고 직업 관련 정보가. 그리고 이것도 with a비요. 모을되는 수식어처럼 생각하면 되지. 이상이 되니까 그 이상 4분의 1 이상이 coming via 역시 주어처럼 동사처럼 weak tie,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5가 중간 또는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고 6분의 1만이 강한 유대관계,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 거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같으면 상식적이진 않을 수 있잖아. 뭐지? 모르는 사람이 관계도 없고 그냥 서먹하고 이름만 하는 사람을 알려줬다 그런 느낌이라고. 왜 되게 친하고 관계가 강한 사람이 일자리 정보를 더 안 알려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strong tie, 강한 유대관계는 can be more homophilistic. 밑에 있어요. 뭔 말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되게 없을 것 같아. 난 풀어줄 거야 이게. 동질적이라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강한 유대관계에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종종 사람들이야. 우리랑 가장 많이 비슷한 사람들, 그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this means that 그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아마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한테 가장 relevant, 관련된 정보, 그렇게 하겠지. 좋은 정보 관련된 걸 많이 갖고 있지. 나의 관심사도 알고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건 또한 의미한대. 그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 정보야.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이미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도 아는 정보. 왜냐면 서로 친하니까 서로 다 아는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새롭고 참신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맨날 만나니까 반면에 대조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얘는 물론 뭐 순서니까 되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가. 그럼 이게 우리의 약한 관계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강한 관계에 스트롱 타이즈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얘네들 종종 사람들하고 함께해. who와 more distinct, 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both A and B, 지하그래픽하게, 지리적으로, 그리고 디마그래픽하게, 인구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약한 유대관계는 내가 뭐 SNS 친구야, 서울 사람, 거의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진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걔네들 정보 자체는 어떤 의미는 이게 의미가 있지. 보다 새롭다, 참신하다. 내가 모르는 정보일 수 있다고. 위에하고는 달라. 강한 유대관계. 저게 의미가 있는 말이지. 그래서 위에 거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 비록 우리가 이 약한 유대관계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만 더 적게 빈번하게 자주. 우리는 we have so many weak ties. 소대꿈은 빈도는 낮아도 되게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 아는 사람 뭐 안에 있을 수가? 인사 정도는 하고 뭐 얼굴 정도 아는 사람? 인과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적게 나눠도
걔네들은 그걸 뭐로 끝났냐면은 되게 상당히 많은 정보의 원천으로 끝나야 되는 사이즈로 꽤 규모가 큰 양이 많은 역. 왜 조금씩 모아가지고 잔뜩 되니까. 특히 어떤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 이동 회복세, 그렇지 않다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즉 새롭고 참신한 정보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지금 노블하다는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새로운 정보잖아. 우리가 이렇게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지 않다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왜냐면 얘네들이 새롭고 참신하니까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 다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얘는 주제는 조금 이게 겁나 길잖아. 이게 그냥 주제 자체는 그냥 차이야. 둘 사이의 차이.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를 좀 더 뭐 중점적으로 좀 집중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얘는 이렇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러니까 도움이 된다? 그냥 합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게 보면 이제 막 길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줄이기도 좀 되게 애매해서 일단 다 정리를 해준 상태고 근데 또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법적인 거 빼놓고 어휘적인 거에서는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위에서 이미 노출됐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요게 상대점이 노블하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일단 뭐 세 부분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문법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뭐 이게 좋아 보이긴 하고 이게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게 단순히가 밑줄어법이라고 하는 거 고르는 거랑 가장 복수인데 밑줄어법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은 전치사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외월외월 할 수 있는 거고 랜더마인드 이 정도가 문법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길어서 주제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약문을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 요약문은 근데 어쨌거나 얘는 일단 맥락으로 이렇게 어휘만 쫓아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요약문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고 좀 더 기본 요약을 연습하는 자, 그 다음에 37번 오늘 가보지 뭐 일단 자, 37번 자, when we think of culture,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 문화에 대해 생각을 한다. 어떤 거냐면 오브로 독격이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문화는 우리 인간만 가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문화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컴퓨터나 비행기나 뭐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문화 역사 동안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왜 우리가 이것도 백근치 보면 인간이 몇십만 년 동안 사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 뭐 인간에게는 뭐 진화라는 게 몇십만 년 동안 거쳐서 발생을 하고 뭐 진화를 하는 건데 사실 컴퓨터 같은 거 등장한 지 불과 몇십 년이니까 우리 뇌가 못 쫓아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문화라고 일컫는 것들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를 비춰볼 때 원래 없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문화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지. 뭐 인간이 뭐 한 50만 년 쭉 살았으면 지금 우리가 문화라고 일컫는 거는 최근에 불과 몇십 년 정도에 요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네들 문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십만 년 동안 이제 어떠한 인간의 문화도 이렇게 움직이는 부속이 있는 도구를 가지지 않았어요.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라고 일컫는 것들은 되게 역사가 짧아. 인간 전체로 봤을 때 이거 나머지 부분은 대변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20세기까지도 웰링턴 20세기까지도
다양한 인간의 포리징 컬처, 수렵 채집 문화들이 이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존을 했어요. 리텐.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원시 도구들, 돌, 나무, 뼈 같은 거들.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최근에 불과 몇십 년에 이것만 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 모순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수렵 채집인들, 포레징 하는 얘네들, 수렵 채집인들, 얘네들을 동정을 할 거야, 필히. 뭐에 대해서? 얘네들의 stuck simplicity, 꽉 막힌 단순함에 대해서. 아직도 돌도끼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would be making a mistake.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주장이 나와서 원래는 이해하기는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요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이쪽에 해당되긴 하잖아. 이건 이제 현대 문화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상승했다. 이게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입 자체는 여기까지만 도입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문화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옛날에 구석기 시대 원시인 때 쓰던 거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 동정하는 거는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니까 좀 맞아. 이렇게 나누는 게 장수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위치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보면 되겠고, 주장은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수렵 채집인들에서는 단순한 도구 같은 거를 무시하고 단순하다라고 해서 문화라고 치부하지 않으면 왜 실수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 깊은 비밀들, 걔네 땅, 그리고 생명체들에 대해서. 왜냐면 왜 우리가 얘네들이 광범위한 지식이 있고 원신처럼 사는 애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생존해 있잖아. 그럼 그게 주변에 우리가 생존하고 충분한 지식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사용했었던 이런 도구, 단순 도구들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또 경험도 해서 이렇게 살면서도 풍부하고도 rewarding, 보람된 삶도 경험을 했다는 거죠. 단순 생존이 아니라 또 재밌게도 살았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또 알 수 있냐면은, because when their ways were threatened, 그들의 이런 방식, 삶의 방식, 단순한 저런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 원주민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슨 개발로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거. 그랬을 때 걔네들은 싸웠어. To hold on to them.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겠지. their ways. 죽을 때까지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람되고 소중하니까 죽음으로써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 슬프게도 그런데 이건 remains true. 사실도 남아있다. 이 최후의 부족민 사람들이 압도가 되면서 제압당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한테? Those who value money above humanity. 인류애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 현대인들, 처음에 나온 우리 문화라고 한 얘네들에서 아무도 백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인디언 보호구역 같은 것도 만든 게 개발해야 되니까 니네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저항하라고 해서 허비공기 인디언 보호구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현대 문명에 의해서 얘들이 제압을 당하고 압도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죽음으로써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부족민의 이 최종 시기에 살고 있고, 멸종 시기, 최후의 시기, 그리고 다양한 정도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그들의 종말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마지막 문장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아마도 증명을 할 거다. self-defeating, 자기 패배적, 자기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돈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 이걸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간에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이런 수렵 채집인의 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되는 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화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기간 동안 보람되게 살고 생존도 해냈으니까 알 것도 다 알아. 근데 지금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얘네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인류 전체를 쭉 역사에서 있을 때 우리가 요것만 하고 요걸 지금 요 부분을 다 없애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요거라고만 생각하면 자기 파괴적이라는 요 부분 자체는 마지막의 부분은 이거 맞추자면은 이 문장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문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굵게 하는 이유도 이거거든. 이게 자기 파괴적이다 하는 경우는 저렇게 가치가 있는 인간의 장기간 지속되어져 온 저 문화를 지금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제를 준 거예요. 근데 주제가 괜찮다는 거죠. 제목 같은 걸로 할 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현대인의 현재 가치관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얘기죠. 오래기간 유지되어 온 이 풍요롭고 가치 있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한글로 한마디를 해보지 뭐. 수렵 채집인들의 풍요롭고 가치 있는 인간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다.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 문화 자체를 그냥 우리가 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제목이 가장 좋아 보이고 다른 것보다는 제목 중심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휘 몇 가지만 좀 찾아주면. 그래서 얘는 일단은 세 부분이 아까 지금 맞추는 게 이거랑 세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다 그 수렵 채집인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거기 때문에 도입 부분을 무시하고 그래 이거는 뭐 문제 풀어보려면 연습할까? 사실 뭐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9번이 바로 뭐예요?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에 연구원들이 측정하려고 seek to 노력을 했어. 뭘 측정하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소식이나 소문이나 혁신들이 이동을 했는지. 또 뭐 실험연구 조사야? 일단은 그게 되지. 그러니까 소문, 뭐 또는 소식 이런 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느냐, 전달되느냐라는 걸 측정을 해봤대. 근데 보다 이제 최근의 연구는 has shown that 보여주는데 아이디어들, 심지어는 정서적인 감정적 상태나 이런 컨디션, 자기 어떤 상태 같은 거, 아이디어들도 can be transmitted,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대.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 무브드, 트랜스미티브 다 같은 데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측정하려고 노력한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전달이 된다는 걸 좀 다르긴 하지? 전달 얘기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컨테이전, 전염의 증거는 명백하다. 그러니까 전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일관된 얘기는 이게 지금 다 전달하고 이동되고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아이디어든 소문이든 뉴스든 간에 전달된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스튜디오스 학구열이 있는 룸메가 있는 학생들은 보다 많이 학구적이 된대. 이게 되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랑 방 같이 있으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해줘. 그 얘기 하는 거야. 뭐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거 하고 좀 달리, 이게 어떻게 보면 태도 같은 거잖아. 아이디어 같은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전달이 된다는 거지. 오염되듯이, 전염되듯이. 그 다음에, 다이너, 식사하는 사람, 헤비히터, 밥 겁나 많이 먹는 애지? 얘도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나 어떤 상태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요. 그런데 흐름이 바뀌는 거 보이겠어요, 일단은? 저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아이디어나 행동을 cannot transmit, 전달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초월해서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세 달을 건너서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대. 다시 말하면 across just 3 degrees of separation, 그지? 이게 이 분리의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 걸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결국 세 달을 건너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이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he idea and behavior, 이렇게 생각, 아이디어나 행동의 전파와 수용, 전달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얘가 같이 룸메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수용도 해야 되는 거잖아. 조건이 필요하대. stronger connection, 더 강한 관계라는 걸 필요로 한대. 단지 뭐 하는 거보다 단순한 어쩌고 저쩌고 보다.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긴 할까요? 통으로 형광펜을 한번 해볼게. 빈칸도 되시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빈칸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 좀 관계가 좀 밀접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뭐보다 또 relaying a letter, 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보다, 어떤 의사소통, 특정한 구직, 일자리 기회가 존재한다는, 그냥 편지로 전달해서 일자리가 있대 한번 알아봐보다는 친한 친구, 관계가 좀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수용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려면. 그래서 주제는 다 나온 상태예요. 그지?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나 행동의 전파 수용 자체라고 하는 거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더 강한 연결, 즉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요지도 괜찮기는 해. 또 이거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다시 밑에 다시 보면, 그래서 단지 사람을 아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 어떤 거하고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과식하도록. 아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뭐가 나와야 돼? 강한 관계,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 이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여기도 형광펜 해볼게. 두 부분. 통으로 가보자고. 쭉, 이만큼. 위에는 그럼 뭐 변경은 없는데, 이거 핵심 이거 부캐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위에는 그냥 간단하게 놨었거든.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우리가 이것도 이 모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잖아. 아이디어 행동의 전파와 수용에서, 전파에서 수용되는 게 모방 아니냐? 그치? 이거지. 얘는 정말로 뭐냐?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아부, 아첨이다. 그럼 저 우리가 형광펜은 이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강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요? 여기도 함이 괜찮을 것 같거든? 이 부분이 함이로 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Sincere form of flattery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룸메가. 근데 걔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네. 근데 난 걔랑 친해지고 싶어. 같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게 아부라는 거야. 좋은 뜻에서 아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가장 순수한 형태 아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글로 하자면 또, 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하기 위한 형성하고 싶은 욕구? 욕망?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그냥 인간관계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는 됐지. 저 그럴 수 있지. 내가 보통 왜 친구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되게 친해지고 싶으면 걔가 하는 거 막 따라하게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여기는 사실 여러분 그냥 두 개밖에 없어. 그냥 나머지 그냥 뭐 이뤄서 뭐 그렇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주제랑 그다음에 이제 빈칸이든 함이든 여기 함이 괜찮은 거 같고 빈칸도 여기 이쪽에 두 문장에서만 나오는 걸로 거기만 가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게 행동이나 생각 전파 수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게 필요로 한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게 모방을 해서 수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순수한 형태 아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좀 잠깐 표시를 잘못해놨네. 이쪽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이걸 위해서, 이거는 그냥 이거였고,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잘못 표시해놨다.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얘다고, 얘는 얘를 필요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게 비동사니까, 그럼 얘는 얘라는 거잖아. 그럼 모방이라는 거는 가장 순수한 아첨인데, 근데 뭐 이 내용이 맞을 거야. 왜냐면 이게, 이거로 가야지. 인간관계 형성하고 싶은 게 맞으니까. 이거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이거는 비동사라서 내가 처음 정리할 때는 이쪽에다 넣어줬는데, 얘는 이쪽으로 넣어줄게. 이거 순수한 형태 아첨은 이걸로. 강한 인간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수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 번에 그다음 중요하지. 이게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하나 먼저 더 한번 딱 맞는 거 아니야? 41번, 42번 한번. 저는 이쪽으로 가자고. 이번에는 얘는 원래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얘는 좀 끝에까지가 한 단락, 2개짜리 단락이었었어. 크게 나눠온 거고 순서 때문에 일부러 좀 더 잘게 쪼개놓은 거야. 오케이. 자, evolutionary biologists believe 이런 진화 생물학자들은 믿는데 sociability,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뇌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초래했다, 촉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치? 혼자 살 수 없어서 생존해서 여러 사람 모여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뇌가 발전했다는 얘기지. 뇌가 막 복잡해지고 진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 사회성, 그 다음에 결과가 뇌가 진화를 했어요. 복잡하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 화석 증거가 보여주는데 뭐 13만 년만큼 뒤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It was not unusual. 이거는 이중부정이지. 되게 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게, 뭐 이러기보다는, 오늘 같이 묶어서 그냥 강조하는 것처럼 하면 돼. 뭐가 흔했냐면, 인간의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음상이죠. 트래블, 이동을 하는 게 흔했대. More than 150 miles to trade. 150마일 이상을 이동하는 게 흔했어. 뭔가 교환하기 위해서, 음식을 뭐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십, 뭔가 잡담 같은 거 소문 퍼뜨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150마일이면 겁나 한 150km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 걸어다니면서 뭐 물건 하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얘기 좀 하려고 한 거고. 그럼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유 자체는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서 살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사회적 동물로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겁나 오래 이동을 했다. 지금 이 얘기는 안 나온 상태야. 이건 지금 사회적 동물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unlike the 네안데르탈, 네안데르탈인들하고는 다르게 그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이 연장이 됐어요. 걔네 자신의 가족을 훨씬 초월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친척이나 친족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막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하고는 다르게 인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관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게 일단 링겨볼게 요구했겠지. 상당한 뇌 정보 처리의 힘을, 즉 뇌를 진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회성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뇌에 정보 처리를 하려면 다 기억하고 고민해줘야 되는 거니까 뇌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뭐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이제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동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동격의 관계를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누가 누구하고 관계했고, 어디에 걔네가 사는지 같은 그런 관계를 다 기억해내려면은 상당한 뇌 정보 처리의 어떤 힘, 뇌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뇌의 발전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자체는, 여기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올수에 이렇게 첨가나 부연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문장이 가장 포괄적이긴 한데, 일단 첫 문장 자체는 이게 어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뇌의 진화라는 걸 촉발했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건 좀 다른 거죠. 첫 문장하고 요거는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좀 달라지거든. 여기는 이제 사회성에서 유래되긴 한 거지, 비롯되긴 한 거니까. 그죠? 이게 모든 확장된 인간 관계를 기억을 하는 거.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이게 상당한 어떤 뇌의 처리라는 거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긴 하겠지. 그지? 요거는 연결을 그렇게 할까 싶긴 한다. 그러니까 요 첫 문장이랑 요 세 번째 부분, 이거 다 요거야. 두 번째 문장부터 그때까지. 조금 다른 거거든. 이건 이제 길 찾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기억하는 거고. 근데 둘 다 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게 첫 문장이긴 한 거예요, 뭐. 이게. 뇌 진화라는 거. 왜냐면 길 찾는 것도 사회성 때문에 비롯되긴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건 또한 뭘 요구했냐. Wayfinding savvy. 길을 찾는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대. 그래서 이 시가 가르치는 거는, 결국은 앞에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인간이 저렇게 사회성, 또는 이렇게 자기 어떤 친족을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거, 아니면 이런 모든 관계를 기억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대로 이어붙인다면, 이건 일단 이거라고 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사. 여기 지금 어디에 사느냐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길 찾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어디에 사느냐라는 거 기억하는 관계를 직장으로 맞추자면 이것만으로 해도 되고, 원래는 이거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길 찾는 거 얘기 나왔잖아. 어디 사느니까. 그럼 이렇게 인간관계를 기억하는 데는 이제 이게 뇌처리 기억이 있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길 찾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예시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Trying to maintain a social network. 사회적인 인간관계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누가 생각을 해보래. 이렇게 Paleolithic wilderness. 구석기 시대의 야생에 엄청 넓은 수천의 스퀘어미터를
가로질러서, 그 제곱미터고 스퀘어미터는? 스퀘어 마일은? 해가 되게 넓은 지역이야. 구석기 시대고. 거기에 가로질러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막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 아까도 뭐 150마일 뭐 걸어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럼 너는 네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없고, 알기 위해서 걔네가 어디에 있는지, 너 어디 있니? 안 돼. 그래서 저렇게 겁나 먼 거리를 너는 가야만 하고, 나가서 방문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기억도 해야만, 어디서 네가 마지막으로 걔네들을 봤는지, 또 걔네들이 어디로 갔는지 상상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길 찾아감에 있어서.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내 처리과정과도 비슷하긴 한데, 이 선두를 우리가 길 찾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길 찾아가는 걸로 가면 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즉 마지막으로 걔 어디서 봤지? 지금 어디쯤 있을 거지? 라고 하는 걔네들을 로케이트, 추적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너는 내비게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이게 웨이파인딩 세비가 되는 거잖아. 길 찾는 기술. 그 다음에 스페이셜 어웨어네스, 공간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네. 그리고 이 땅의 지형의 지도를 저장하는 능력이 필요하대. 어디 안에다가? 이 머릿속에다. 머릿속에 지도 그리고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또 motivation to travel around, 여기저기를 이동해서 다닐 동기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결국 저게다 뭐야? 멘탈 어빌러티, 정신 능력과 관련된 거니까 뇌를 쓰니까 당연히 뇌가 지나가 되겠지.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Canadian Anthropologist, 저 캐나다의 인류학자 저 사람은 믿는데, 우리의 앵세서 선조들이 모든 이런 특징들을 발전을 시켰다. 뭐 하면서? Keep in touch with their neighbor, 걔네들의 이웃하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빈칸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Keeping contact with라고 하지. 접촉하면서, 연락하면서. 왜냐면 걔네들, 그럼 이게 사회성 해당 말이잖아. 연락하려면 겁나 머리를 써야 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빈칸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게 이제 사회성 복잡한 데 지나는데 초래했고, 확장된 인간관계에 뇌처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두 번째 단락 자체는 결국은 이게 길찾기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길찾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는 그냥 길찾기 기술이 필요하다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밑에 거 세 번째 거 좀 전에 본 거 보면은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게, 결국은 길찾기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사회성이라고 보자고, 인간관계라고 하자고, 키핑 터치니까. 마지막 문장의 핵심인 거잖아요. 결국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은 이게 길찾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길찾기와 관련된 정신적인 어떤 능력 자체를 향상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 이 모든 특징이 겁나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정신, 마음속, 머릿속에다가 지도를 그리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머리를 쓰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그 얘기야. 이게 인간관계 유지가 사회성에 해당되는 거고, 정신능력 향상하는 게 뇌가 진화되는 거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면 말이지. 자, 마지막은 이제 뭐, 여기가 뭐, 좋은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도 하나 더 있어. 빈칸이 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become primed, prepared라고 얘기하면 돼. 준비가 되었다. wayfinding, 길 찾는 거. 아, 이제 길 찾는 게 된 거네. 그지? 이렇게 뇌가 진화가 된 거지. meanwhile, 한편,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그렇게 멀리 이동하지 않는 애들이었고, 결코
공간적인 이런 일련의 스킬 세트를 육성하지 않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eing sophisticated hunter, 되게 정교한 사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well adapted to the cold and able to see in the dark, 추위에 잘 적응을 했고 어둠에서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전면구조잖아요. 디스파이드라고 하는 게 뭔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being sophisticated, being adapted, and being able to 이렇게 간 거야.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야. 저게 전치사 디스파이드이기 때문에 being 나온 거고. 그러니까 되게 정교한 사냥꾼이었고 추위에도 잘 적응했고 어둠에서도 잘 볼 수 있었지만 멸종했다. 대외 익스텐드 이렇게 돼. 뇌가 안 되니까. 그래서 in the prehistoric Berlin, 이렇게 이제 선사시대 이제 안 좋은 땅에서는 최상급이나 부정적으로 나오면 뒤가 최상급. 벤젤 거보다 더 많이 도움되는 거 없다. 이게 최고 도움된다는 거잖아.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것도 빈칸 괜찮은 것 같아. 썰크 프렌드. 친구 집단보다. 왜 친구 집단이 도움이 됐어? 뇌를 진화시켜서 생존을 하게 했으니까 얘는 멸종했잖아. 그러면 여기 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건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게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은 생존을 한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인간은 생존. 뭐 때문에? 친구 집단 때문에 결국은. 왜 친구 집단을 왜 뇌를 발전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뇌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것도 뭐 괜찮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빈칸에 낼 수 있는 거 두 개. Keep in touch with their neighbors랑 A circle of friends. 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거를 문제로도 반영을 해놨으니까 고민해보면서 보고. 일단 오늘 좀 빨리 봤는데 일단 한번 좀 최대한 읽어보고 공부를 외우진 않아도 돼. 토요일에 한번 다시 물어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그지? 한번 더 같이 보는 걸로 할게. 일단은 이걸 먼저 공부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6과를 본격적으로 안 했거나 5과를 본격적으로 안 했으면, 그지? 6과는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